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달 넘게 온라인 강의와 기업 협업 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도 좀 바쁘고 해서 여러 가지 일로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멤버십 회원분들이라든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안부도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유튜브를 손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 챗 GPT가 정말 유행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좀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챗 GPT를 단순히 설명만 해줄 것이 아니라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총 3개의 블로그에서 챗 GPT를 실제 검색 반영은 제대로 되는지, 상위 노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개의 블로그에서 하루에 3개씩 총 3개의 블로그를 일주일 동안 글을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63개의 글을 챗 GPT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원래 글을 많이 적지도 않고 하루에 많이 적어본들 2~3개 정도인데, 평소라면 일주일 동안 15개 정도가 20개가 안 될 건데 챗 GPT를 활용해서 63개의 글을 작성했으니까 3배, 4배 이상의 수준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따진다면 챗 GPT가 정말 활용도 면에서는 혁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챗 GP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도 보셨고 블로그 내용 글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지겹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챗 GPT를 블로그에 글을 직접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분과 어떤 주제가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챗 GPT는 장점이 저는 99%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의 단점은 존재한다고도 보는데, 그 1%의 단점이 어떤 분들한테는 50% 이상이 저는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장점 부분을 부각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챗 GPT의 단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챗 GPT를 일주일 동안 63개의 글을 작성하면서 최적화된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영화 관련 주제, 그리고 건강 관련 주제, 또 하나는 여행 관련 주제입니다. 이 3가지 주제는 정말 챗 GPT를 활용하시면 최적의 조건으로 시간을 정말 3분의 1 이상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고단가 키워드 분류가 되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관련된 부분을 챗 GPT한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I'm sorry라는 첫 문장이 나오게 되면 챗 GPT는 답변을 회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관련 부분도 그렇고 주식 관련 전망, 예측, 주가 관련 앞으로의 예상, 어떤 기업의 주가 관련된 것도 물어봤을 때 챗 GPT는 대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금리 관련 부분도 대답을 회피를 많이 하고,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테슬라 주가 전망 이렇게 쳤을 때는 거의 대답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영화, 건강, 여행, 그리고 법률 관련된 용어, 논문, 리포트 관련된 건 정말 챗 GPT가 현재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적의 수준이 되어 있으니, 이런 주제 분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챗 GPT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예시인 영화 관련 부분을 실제로 챗 GPT를 물어보고 티스토리에 어떻게 적는지도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로 바빌론 영화 줄거리 설명해줘 하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챗 GPT는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최적의 답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영화 관련된 부분을 챗 GPT한테 설명할 때는 바빌론 영화 줄거리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의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빌론 영화 줄거리 설명해줘 보다는 바빌론 영화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소개라고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빌론 영화 소개해줘. 한 15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업그레이드 플러스 유료 버전이 한 달에 $20 정도입니다. $20 정도 투자하시면 지금 이렇게 15초 정도 나오는 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7초 정도 나오고 만약에 30초의 답변이 나온다면 15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코딩 관련된 것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코딩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분, 3분, 5분씩 걸리는 걸 유료 버전 한 달 $20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빌론 내용을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 계속 다른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CONTINUE continue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또 한 12초, 13초 정도 걸렸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continue를 누르시면 관련 내용을 챗GPT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가서 이번에는 바꿔서 이렇게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바빌론 영화 주인공, 바빌론 영화 배경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얘기해주고 내가 그 문장을 각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밑에 부분을 복사하시면 안 되고 문장 자체를 번역된 문장 자체를 복사를 해서 히스토리에 가서 본문 내용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띄어쓰기가 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지만 HTML 모드로 들어가시면 나름 괜찮게 나오지만 스타일 태그가 들어가 있고 스판 스타일 태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티스토리에서 문장에 맞게 HTML 모드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나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HTML 모드 여기에 들어가서 아까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HTML 모드에 복사를 하고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기본 모드로 돌아가면 이렇게 글이 전부 다 붙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문장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점이 다 돼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다시 HTML 모드로 들어가면 기존에 보셨던 티스토리에서 글 쓰던 P 태그로 마무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TML 모드에 가짜 붙여넣기를 하시고 기본 모드에 들어가서 띄어쓰기를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HTML 히스토리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공지능 AI인 챗GPT가 말해준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 디스크립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빌론 영화 개봉일자와 개봉일 현재 많은 관심과 이런 식으로 내용 이렇게 쭉쭉쭉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을 디스크립션 문장 2줄 정도까지만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주고 목차 서식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첫 문장 제목 1이죠. 바빌론 영화 줄거리 아니면 소개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다른 내용 복사해서 있다 그런다면 복사해서 또 갖다 붙여넣기 했다면 두 번째 바빌론 영화 배경이 되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 1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고 제목 1이 H2가 되는 것이죠. H2.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목 1 바빌론 영화 배경 자체도 바빌론 영화 배경도 본문 제목 1에 H2가 되는 것입니다. H2 태그, H3 태그, 제목 1, 2, 3을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도 챗GPT가 말해주는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닌 첫 문장 디스크립션도 본인이 직접 적어주시고 마지막 부분 끝 마무리 정도도 바빌론 영화는 현재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도 본인 내용을 좀 적어 주시면서 단순히 설명하는 내용 정도는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내용을 챗GPT만으로 채우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목이 바빌론 영화 줄거리 이런 식으로 있다면 반드시 첫 번째 문장에는 바빌론 영화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도 바빌론 영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마지막 부분에도 바빌론 영화 이런 식으로 바빌론 영화가 메인 키워드라면 바빌론 영화라는 메인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바빌론 영화라는 메인 키워드를 한번 넣어주시고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 한 두세 개 정도, 다섯 개 정도까지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챗GPT를 활용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주일 동안 63개의 블로그를 작성했는데 90% 이상이 다음에 상위 노출이 다 되었습니다. 검색 반영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상간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상위 노출이 제대로 대부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챗GPT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의 내용만 가지고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초기 상태로 볼 때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어떤 문장과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I'm sorry 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답변이나 추상적인 답변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가치, 예를 들면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 알려줘.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 알려줘. 보시듯이 I'm sorry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 I'm sorry가 나오면 그냥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질문을 바꿔서 로또는 조작인가요? 라고 사기인가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또는 조작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I'm sorry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얻고 싶은 답변이 있으면 질문을 조금 조리 있게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의 활용 방법의 첫 번째로 아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내가 질문해서 챗GPT한테 답변을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챗GPT를 활용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챗GPT에 대한 장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챗GPT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답변해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제로GP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GPT 인공지능에 대한 감시 툴, AI가 만든 문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제로GPT 말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복사한 챗GPT가 알려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디텍트 텍스트라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Your text is AI generated 100% AI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텍스트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I 텍스트는 AI가 생성된 글입니다라고 이렇게 100%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챗GPT를 사용하는 것이 안 좋다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모든 것을 100%다 자꾸 인공지능 글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런 식으로 인공지능 AI가 쓴 글이라고 판별을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디스크립션 부분이나 마지막 문장이나 내용을 끼워 맞추는 부분도 활용하시면 챗 GPT가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활용도 가능하고 상위 노출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메인 블로그에 활용을 하지 마시고 서브 블로그에 활용하셔도 되고, 조금 불안하신 부분은 제 전자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다른 계정을 활용해서 뭐 챗 GPT를 활용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두세 개의 계정에서 해보고, 아니면 서브 블로그 버려도 되는 그런 세 번째 블로그를 통해서 챗 GPT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챗 GPT 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뭐 AI 관련해서는 구글도 현재 만들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공지능 검색 반영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 문서나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조금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챗 GPT를 활용해서 히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에 활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저한테는 챗 GPT가 정말 혁신적인 수준의 현재의 느낌으로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챗 GPT를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챗 GPT를 활용도 면에서는 장점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챗 GPT에 대한 내용이나 영상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걸 사용하면 좋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다, 이러면서 장점과 단점이 혼용되어서 많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경제적자의 환희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장점, 단점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항상 저는 똑같습니다. 최단 시간에 가성비 블로그를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제 진정성입니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커뮤니티의 내용이다, 이건 아니다, 맞다,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내용에 이런 게 있구나, 저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쏙쏙 빼서 지금 당장 이용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새로운 내용, 혁신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당장 애드센스나 히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이걸 빨리 어떻게 응용하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하고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내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활용해서 나한테 적용을 시키시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은 F12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꿀팁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블로그나 유튜브가 있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블로그 강의나 온라인 강의도 하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업도 있고 협업 내용도 정말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많은 협업이나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렇게 바쁘게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유튜브와 블로그와 전재책을 통해서 호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100%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전자책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가성비 있는 블로그, 그리고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블로그를 통해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등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단순히 블로그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더 확장해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법 등 최대한
가성비 있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영상과 글과 내용으로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